빅튜브입니다. 안 그래도 다들 신종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에는 돼지 독감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돼지 독감이 발견되어 중국 정부와 WHO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돼지 독감은 돼지 독감 바이러스에 의해 걸리게 되는데 돼지 독감 바이러스는 돼지한테 감염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돼지 독감은 돼지한테 걸리는 독감이고 나는 사람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돼지라서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고 원래 돼지 인플루엔자는 경우에 따라서 새나 인간에게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 새로 발견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G4EAH1N1으로 이름 붙여졌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돼지 농장 근로자 중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돼지 농장 근로자 중 10.4%가 이 인플루엔자에 대한 상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말은 이분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적이 있다는 말이 될 겁니다. 돼지한테는 심각한 증상이 유발되고 전염성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람 사이에서의 감염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끼리는 감염성이 없거나 아주 약하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불안한 감이 있죠. 왜냐하면 신종 코로나의 경우도 처음에는 사람 사이에 감염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돼지 인플루엔자의 경우는 예전에 사람 사이에 유행을 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에 유행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했던 신종플루의 경우도 인플루엔자 A H1N1 일부와 돼지 인플루엔자의 변종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돼지 인플루엔자의 메인이 되는 숙주가 사람이 아니라 돼지라고 해서 그냥 편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바이러스가 지금 신종 코로나처럼 전 세계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으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위험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돼지 기원이고 원래는 사람을 잘 감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확산이 더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의 경우도 사람에게는 새로 나온 바이러스라 항체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이 퍼지고 있는 거죠. 돼지 독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부분도 있습니다. 인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아주 오랜 기간 싸워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보통 큰 문제를 안 일으켜서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운 적이 없다가 이번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겁니다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는 원래 인류가 싸워오던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무기들을 이미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타입에 따라서 항바이러스 제제가 존재하는 경우도 많고 그중 타미플루나 릴렌자 같은 강력한 항바이러스 제제도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용 항바이러스 제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바이러스용으로 만들어진 항바이러스 제제를 써봤던 거고 생각만큼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특화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용 항바이러스 제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플루엔자용 항바이러스 제제 중 일부는 이 돼지 독감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돼지 유래 인플루엔자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돼지 독감이라고 불렀었습니다. 햄마글루티닌이나 뉴라미니다제 타입도 신종플루와 새로 발견된 돼지 독감 모두 H1N1 타입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타미플루는 인플루엔자 A와 B 모두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나온 돼지 독감에도 반응이 있을 확률이 있는 겁니다. 타미플루가 유행한 배경을 보면 그전에는 아만타딘이라는 M2 단백질에 작용하는 항바이러스 제제를 인플루엔자에 썼었는데 신종플루는 이 약에 내성이 있어서 다른 약이 필요했기 때문에 타미플루가 잘 팔렸던 거죠.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테스트를 해봐야 아는 겁니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대체할 수 있는 약물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 알려진 것들 외에도 여러 종류의 인플루엔자용 항바이러스 제제들이 있고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에 사용되었던 항바이러스 제제들은 신종 코로나용 항바이러스 제제가 아니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항바이러스 제제는 원래 기존의 인플루엔자에 사용되던 인플루엔자용 항바이러스 제제가 맞습니다.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에 쓰던 약을 쓰면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쓰던 약을 쓰는 경우보다 약효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인류는 또 인플루엔자에 대항할 수 있는 백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신종 돼지 독감용 백신은 아직 없죠. 사람 감염 자체가 보고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신종 코로나에 비해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는 원래 연구가 많이 되어 왔고 생산 라인도 이미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1976년 미국에서 돼지 독감이 사람에게 감염된 적이 있었는데 백신을 금방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접종한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백신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 부작용이 생긴 사람이 많았고 돼지 독감이 유행을 하지도 않아서 이 케이스는 잘못된 케이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1976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그 후로 반세기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플루엔자는 신종 코로나의 경우와 달리 인류가 역사적으로 대비를 한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런 신속한 처치들이 가능은 하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만약 이 신종 돼지 독감이 팬데믹으로 발전할 경우 기존의 인플루엔자와 싸우던 무기를 조금만 개량하더라도 돼지 독감에 대항을 할 수 있게 되어 인류는 백신과 항바이러스 제제로 금방 대항을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직은 이 돼지 독감이 사람에게 강력하게 전파된다는 증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의 깊게 관찰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만이 사람을 감염시키고 또 그중 극히 일부만 유행을 하고 그런 유행하는 것들 중 극히 일부만이 대유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 간의 전파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크게 걱정을 할 필요 없이 주의 깊게 추적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차피 감염이 되는 사람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돼지고기를 잘 익혀 먹기만 하면 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신종 돼지 독감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돼지로부터 사람의 감염이 보고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사람 간의 감염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잘 익혀 먹기만 한다면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만약 이 신종 돼지 독감이 지금의 신종 코로나처럼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다고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달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과 항바이러스 제제의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